오늘은 그 본교재에서 우리가 시험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좀 진도를 나가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번 주에 끝내는 게 목표였거든, 원래. 그래서 진단평가는 그냥 개별적으로 봐주고, 시험지 없는 사람들 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일단은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다 못 나간 두 사람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고, 경연이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시험을 볼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79페이지를 한번 펴봐.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야. 그래서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고 오늘 두 개치를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목요일 날 최대 최소 딱 설명하고 나면은 시험 범위 끝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2차 함수 나오면은 뭘 구하는 게 제일 먼저라 그랬어? 꼭지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 요런 게 나오면은 뭐 구하라 그랬어? 뭘 이용해야 된다?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를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고서 딱딱 적용을 해줘야 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왔다?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거꾸로 만들면은 2차 방정식 자체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요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하지. 요 내용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그 다음에 fx는 0의 해가 알파와 베타라면 즉 f알파는 f베타는 0이라고 하면 fx는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얘기했다고. 기억나? 얘를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요 녀석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특별히 얘가 이제 2차식이면 특별히 얘가 2차식이면 요 qx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나눠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2차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면은 2번 문제 한번 봐볼게. 79페이지의 2번 문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런데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써있는 애가 f알파, f베타가 전부 다 2가 된대. 그럴 때 pq의 합을 구해라. 사실 요 문제가 있지.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애야. 어떻게 봤었느냐? 대입한 게 똑같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f알파 빼기 2는 0. f베타 빼기 2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다른 건 모양이 다 똑같은데 알파 베타만 바뀌었잖아. 자, 이게 바뀌는 데가 있는 부분을 x라고 쓸 거야. 그럼 fx 빼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이게 2차식이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거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를 갖게 돼. 사실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F알파 빼기 2라고 하는 애는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맞아?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되지. X-베타라는 인수를 갖게 될 거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아직 모르는 건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fx가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1로 시작해야 돼. 이런 조건이 없으면 a를 붙이는 거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를 보고 아 이거 1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냥 쓰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알파를 대입해서 베타를 대입해서 0이다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이 x-알파, x-베타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얘랑 똑같아. 이 부분이 얘가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됐어? 그래서 fx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를 넘겨서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P는 -5, Q는 4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0. 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베타 f 알파는 1, 알파 f 베타도 1, 그리고 f0은 1이래. 그럴 때 이 fx는 0의 두근 pq를 가지고 왔을 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을 구해라. 일단 2차 방정식에 근이 뭔가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 그랬지? 두근의 합이 얼마야? -5고 두근의 곱은? 오케이. 자, 이 식에서 내가 예를 다루는데 좀 귀찮은 게 뭐냐면은 알파를 대입한 거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뭘 대입했는데 하필이면 앞에 뭔가가 또 곱해져 있어. 그럼 쟤를 좀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없앨 거냐. 나는 그냥은 없앨 수가 없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 베타의 곱이 -3이야. 요 식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알파 베타 f 알파는 알파가 되는데, 자, 알파 베타의 곱이 뭐라고? -3이래. 그럼 얘가 -3이야. -3으로 나눠버리면 f 알파는 -3분의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문복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 베타의 곱이 -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곱하면 알파 베타 f 알파는 알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양쪽에 알파를 곱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양쪽에다 이번에 뭘 곱해야 될까? 그렇지, 베타를 곱해주면 알파 베타 f 베타가 베타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이 -3이니까 또 -3으로 나누면 f 베타는 -3분의 베타 이렇게 나와. 모양이 아까 거랑 이제 비슷해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제. f 알파 더하기 3분의 알파가 0, f 베타 더하기 3분의 베타가 0,
됐니, 여기까지는? 아까처럼 알파가, 베타가 있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또 있어. 그럼 요렇게,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거나, 이거를 X라고 한번 써보자. 알파를 대입하면 요 모양이고, 베타를 대입하면 요 모양이 되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야. 따라서 fx 더하기 3분의 x라고 하는 애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번에는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애가 얘가 될 거라고. 요건 이해돼? 음복이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라고 쓸 거야. 근데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문제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면 요거 전체의 실수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괜찮은 거지? 그럼 저 a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요거 f0은 1이다.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지 뭐. 0을 대입해 주지 뭐. 그럼 f의 0은 1이고 0 대입하면 없어지겠지.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의 a가 돼.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괜찮니, 인복이? x가 0을 응.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다시 써주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인데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다. 괜찮아?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이 녀석의 두근을 PQ라고 할 때 얘는 0이다.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을 구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PQ의 합은 6이라고 나오고 PQ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야. 요건 괜찮니?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통분해서 그렇네. 마이너스 6이네. 고마워. 그래서 얘분의 얘 계산해 보면 2라고 나오겠네. 괜찮니? 여기 A가 음수였어. 잘 써줄게. 미안해. 잘했어, 오찬이. 근데 우리 몇 번 봤던 것 같긴 하지,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보는 거야, 이것도. 문복이 괜찮아? 다섯 번째. 여기?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 여기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요 모양이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네? 알파가 근이야. X자리에 베타를 쓰면 요게 되지. 0 되는 거 맞다고 하잖아. 베타가 근이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면 근으로서의 모양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돼. 여기 지금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이 2알파 빼기 1, 2베타 빼기 1이야. 그리고 두근의 알파 베타의 합이 6이라고 나와 있어. 곱은 2가 되고. 그럴 때
f 3분의 x-1은 0의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자, 얘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 2α-1, 2β-1이 근이다. f 2α-1은 0이고 f 2β-1도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 그치? 요건 이렇게 봤던 것 같지, 최근에? 요 안에 들어있는 애가 2α-1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3분의 x-1이 2α-1이기를 원해. 3을 곱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x는 6α-2라고 나와. 그럼 얘가 근인 거야. 또 3분의 x-1이 또 다른 근인 2β-1이 되면 이때의 x는 6β-2가 돼. 괜찮니?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3분의 x-1이 2α-1이 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2α-1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될까? 이런 거야. 그럼 3 곱하고 1 더하면 되겠지. 그 결과 x에 6α-2를 대입하면 요 x에다가 6α-1을 대입하면 전체 결과가 2α-1이 돼. 그래서 여기 x 그 괄호 안에 2α-를 집어넣은 모양이 나오네. 이거는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근인 거야. 얘네들이. 두 근의 곱을 구해라. 6α-2 곱하기 6β-2를 구해라. 전개하면 되겠지. 자, 두 근의 곱이, 알파, 베타의 곱이 2. 합은 6. 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4번 문제가 사실 우리 진단평가에 있었던 문제다? 똑같다? 여기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되고 f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가 된대. pq의 합을 구해라 하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4번 문제는 2번, 3번을 거쳐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의 문제인 거거든. 근데 그런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해. 자, 아까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했냐면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 근데 그 식을 알파, 베타가 있는 자리를 x로 바꿔가지고 정리했었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알파 제곱이니까 x 제곱처럼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 식이 이제 힘들어져. 뭐가 힘들어지느냐? 우리 2차식 다루는 것도 힘든데 4차식을 다뤄야 되는 일이 힘들어. 근데 4차면 고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시험 범위도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일단 써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돼. 근데 있지, 알파랑 베타는 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알파를 넣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거야. 맞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네, 네. 요건 이해됐어? 네. 알파가 요 식의 근이라고 얘기했잖아.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였지. 알파를 대입했어. 그래서 썼어 그냥. 아, 네. 됐지? 그럼 알파 제곱은 얘네들 넘긴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있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 여기. 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베타가 되지. 이거 베타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알파 제곱이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어. 제곱이 들어가면 우리 다루기가 힘들어. 얘는 사실은 베타였던 거야. 근데 그러면은 밖에 있는 애가 알파면 안 되겠지. 밖에 알파면은 꼬이잖아 이렇게. 같은 걸로 놔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알파를 베타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또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돼.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곱했어. 4베타 플러스 4라고 나와. 똑같은 방법을 이쪽에다가 쓰면 F 알파는 4알파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아까 한 것처럼 같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갔어. 같은 자리에 알파 들어가고 베타 들어갔어. X로 바꾸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 알파 베타야. 넘기면 이렇게 나와. 괜찮아 여기까지? 알파가 근이다. 얘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베타가 근이다.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그 x-알파, x-베타가 결국 요거거든. 괜찮니?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던 거야. 왜? 최고 차의 개수는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fx는 결론적으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라고 나와. p도 5, q도 5. 결과는 10. 자, 은보가 괜찮니? 네, 맞아요. 너무 피곤해 보여 지금.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했어? 아, 체육했어요. 체육. 2시간. 근데 그 운동 안 했어요. 학습만. 아, 정현이도? 그치, 같은 반이니까 뭐. 둘은 다른 반이, 쟤랑 같은 반이지?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한번 직접 해봐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정리가 되긴 하니? 네. 이거는 시험에서 나올 만한 문제거든. 꽤 자주 써먹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얘가 제일 더러운 애야. 이 제곱 들어가는 거. 요 F 괄호 안에 뭔가 좀 덩어리가 들어있으면은 귀찮아져. 얘를 딱 한 문자 알파 혹은 베타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계속해도 될까? 자, 그러면은 이번엔 이제 뒤로 넘어가서 7번, 8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너네가 보면 될 거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근의 합은 뭐가 될까? 9번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그거 이용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 곱을 구하면 돼.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2차식 fx가 있을 때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이 fx는 어떤 애가 되느냐?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 녀석의 실수배. 이게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야. 저게. 그래서 뭐 9번, 10번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어서 좀 넘겨도 되지 않을까 싶고, 뒤에 넘어가서 11번 좀 지우자 이제. 자, 애들이 자꾸 문제를 잘못 푸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대안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근을 얻었대. 그럼 얘는 어떤 식을 보고 푼 거냐 한번 고민해보자.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을 더하면 얼마가 돼? 2. 2가 되겠지? 곱하면 얼마가 될까?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 8. 합차 공식. 맞아. 마이너스 5야.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 괜찮아?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대안이가 본 식이 뭐냐? x제곱 빼기 2x 빼기 5는 0이다. 자, 2차 방정식 만들 때 이걸 구할 때는 요 등호랑 0까지 방정식이니까 이거 중요해. 얘만 쓰면 안 돼, 절대. 이건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을 얘기해라. 여기까지 있어야 돼. 민국이라고 하는 애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래서 얘가 푼 근이 3분의 1하고 1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 더하면 얼마가 돼? 3분의 4가 되네? 곱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민국이는 어떤 식을 본 거냐면 x제곱 빼기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은 0이다라고 본 거야. 얘는 분수가 있고 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뭐냐면 각각 적당히 곱한 식은 상관이 없거든. 식 전체 1을 곱해도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여기서 분수 없애려면 뭘 곱하면 돼? 3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대안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고 민국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럼 둘 다 제대로 본 거는 뭐야?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는 똑같이 본 거잖아. 그래서 굳이 붙이지 말고 2차항의 개수를 비교를 해봐. 지금은 어때? 똑같지? 2차항의 수가 똑같네? 그러면 냅두면 돼. 근데 대안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요거 지우면 되고, 민국이는 상수항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우면 돼. 상수항. 실제로 남는 건 뭐냐? x제곱 빼기 3분의 4x 빼기 5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올바른 근을 구해라. 아, 이거 인수분해 잘 안 보이지? 이게 잘 보이면 신기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3을 곱해.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놓고 근을 못 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못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레벨의 문제야. 그냥 인수분해를 못 해요. 연습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3이 근으로 나와. 근의 공식으로 해도 되고, 사실은. 근데 기왕이면 인수분해 자체가 좀 연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괜찮니? 요 페이지, 그러니까 이 챕터의 나머지 문제들은 다 요런 애들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좋을 듯 하고,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만 더 하자. 저기 뒤에 92페이지에 보면은 92. 그치. 함수 나오니까 이제 딱 한 탄이 나오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기억하잖아. 이차함수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그것만 잘 기억해도 문제가 반 이상 해결돼. 근데 이제 여기에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해. 이 차 방정식과 2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했단 말이야. 사실 거의 2주 정도는 2차 방정식 얘기만 했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근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뭔가 좀 연관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 2차 함수가 나오지 않았겠어? 그치? 뭐가 중요한 거냐? 아까 얘기한 2차 방정식에서 근에 해당되는 게, 2차 함수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2차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가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는 0. 여기서의 근은 y는 fx에서의 x 절편하고 같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fx는 gx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수 있어. 식을 양쪽으로 나눠 놓는 거야. 이 녀석의 근은 뭐랑 같은 거냐? y는 fx랑 y는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뭘로 구했어? 판별식이. 어떻게 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함수를 만들었을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0보다 작으면, 자,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의미였어? 허근이지.
허근은 좌표에 표현할 수 있어? 없다 그랬잖아. 허근이 두 개 있어. 아, 그럼 얘는 실근은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야. 이해됐어? 직선과의 관계로 가도 마찬가지고. 자, 우선은 1번 문제 한번 볼게. 그러면 판별식이 0이면 자, 판별식이 0이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무슨 의미였어? 서로 같은 두 식은 중근. 2차 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뭐라고 해석했어? 서로 같은 부분. 2차 식. 그냥. 그럼 이제 중근이라는 얘기 못하잖아. 완전 제곱식. 그러면은 함수에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건 접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이거를 따지는 게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접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나. 됐을까? 요건 이해됐니 그러면? 자, 1번에서 보면 fx는 1이다, f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fx가 f3 이상이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3 이상이다 라고 하니 나에 있는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f3이라는 애가 최소값이란 얘기야. x가 3일 때 제일 작아.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어야 최소값이 있겠지. 중학교 때 배웠어. 자, 그냥 그렇게 얼어있지 말고 제발 얘기를 해줘. 그래야 내가 아, 얘가 모르는구나 하고 설명을 해주잖아. 어디가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래로 블록이면. 그렇지. 그래서 3보다 3? 아니. 3보다 큰 거 그런 의미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2차 함수에 뭐 부호 막 따지고 꼭지점차 그렸었잖아. 2차 함수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음수면 어떻게 돼?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최대값 있니, 없니? 없어. 왜 없냐면 이만큼이 최대값이야? 아니잖아. 계속 올라가잖아. 여기가 최대값이야. 또 올라가잖아. 여기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최대가 없어. 최소는. 그렇지.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얘는 최소가 없어. 자, 요 상황에서 최소는 언제 생겨? 꼭지점에서 생겨. 얘는 최대가 꼭지점에서 생겨. 그러니까 최대나 최소는 일단 딱 생각했을 때 꼭지점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요 얘기가 다음에 할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fx는 전체적으로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3에서의 값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제일 작아.
3일 땐 똑같겠고 3이 아니면 다 큰 거야. 이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이 되면 안 될 거다라는 거지. 3이 어딘가에 있으면 얘보다 작은 게 무조건 생기잖아.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3에서가 최소인 거야. 됐어?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아까 얘기한 게 뭐였더라? 음수가 되는 아래쪽에 있는 아, 그렇지. 음수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양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아래로 불러긴 상황이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라고? 참고가 3에서의 x좌표가 뭐가 돼? 그러니까 여기다 나와 있잖아.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 꼭지점의 x좌표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대. 1을 대입하면 0이다. x축이랑 만나는 데가 1일 때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아, 마지못해서 내야만 안 돼. 했어요. 진짜로 이해된 거지? 네.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떻게 꼭지점. 꼭지점이 알려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다 그랬었어? 아, 그 최대나 최소는 지금 얘기를 한 거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로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다른 거였어. 4분면도 4분면인데 A, B가 같으면 그 왼쪽 오른쪽 그렇게 되잖아. 뭐가 왼쪽 오른쪽이었어? 부호가 A랑 B랑 같은 그러니까 같으면 왼쪽인데 뭐가 왼쪽에 있는 거야?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안 하고 그 문제에서 다르게 표현한 게 있었을 텐데. 축. 축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축이라고 하는 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거야, 지금. 요건 이해됐어? 대칭이야. 3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러면 요거 얼마일까? 여기가 3이잖아. 여기 차이가 얼마야? 그럼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얼마? 왜 또 누가 3이라 그러니? 이해된 거야, 진짜? 네. 정말? 네. 확실해? 그래서 기억이 참이야. F5가 0이래.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F2와 2분의 1과 6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고 있는데 2는 뭐 대충 요쯤에 있을 것이고 2분의 1은 요쯤에 있을 것이고 그치? 6은 여기에 있잖아. 근데 6이라고 하는 건 역시 대칭을 생각하면 6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은 데는 어디에 있을까? 3에서 대칭이라 그랬잖아. 0에서의 값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2에서의 값보다 2분의 1에서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거 보이지? 2에서의 값은 음수고 2분의 1에서는 양수고 0에서의 값은 이거랑 똑같은데 2분의 1에서의 값보다 어때? 더 크겠지. 이 녀석이 0에서의 함수값이랑 같고 그러면 점점 커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참이야. 약간 계산해야 되는 거 디귿. 자, F0을 K라고 하면
fx는 kx의 실근의 합이 1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식을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꼭지점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 2차 함수는 꼭지점을 p, q라고 했을 때의 식이 있어.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꼭지점을 알 때의 식이야. 요거는 비슷하게 축을 알 때의 식. 축이 x는 p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어. 처음 식에서는 꼭지점 pq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지수는 a 하나야. 두 번째 식에서는 축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요 밖에 있는 애는 모르는 애야 사실. 이건 미지수야. x절편을 알고 있으면 뭐라고 식을 쓸 수 있느냐? y는 a에 x-알파, x-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어. 괜찮니? 요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 베타를 대입하면 0. 얘들이 인수로 있다. 그럼 여기서도 미지수가 되는 것은 알파, A. 얘는 모르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 요 세 번째. x절편이 1하고 5가 되거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써보면 fx라고 하는 애는 내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x절편이 1하고 5가 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요건 이해했어? 네.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계속 얘기하잖아. 너 정말 이거 알아? 너 멍청하잖아.가 아니라 반응이 없으면 물어보는 거야. 끄덕이든 대답을 하든 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보고 물어보는 거야. 얘를 전개하면은 ax제곱 빼기 6ax 더하기 5a라고 나와. 네. 근데 얘가 0을 대입하면 k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5a가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야, k는 5a라고 쓰면 돼.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k 대신에 5a를 쓸게. 이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A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지. 5x 넘겨서 정리해도 되겠지. 정리해보면 x제곱 빼기 11x 더하기 5는 0이다 라고 나올 거야. 그럼 이 식의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 네? 11. 합이요? 11.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 두 근의 합이 11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가. 괜찮니? 네.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식을 꾸밀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냥 요거 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시키는 대로 쓰는 거야. 그럼 방정식이랑 별다를 게 없는 문제가 돼. 방정식이야, 그냥. 자, 응용 문제는 잠깐 이따가 보고 3번부터 좀 볼게. 지금 선생님의 목표는 3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문제 정도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 둘 줄여줄게. 내가 최대한 줄여서 세 개만 딱 더 하고 오늘 건 녹화 마치고 개별적으로 좀 보는 형태로 갈 거야. 오케이? 네. 자, 일단 3번을 보면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라고 하는 2차 함수랑 y는 2x 빼기 1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아까 요 얘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얘네들을 같다 이렇게 해놓고 y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고 두는 거야. 요건 이해됐니?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나와. 요거 그냥 다 갖다 놔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판별식을 보는 거지. 4분의 1이 괜찮겠니? 4분의 1이 어떻게 되니? 4 빼기 k 빼기 1. 그래서 요건 3 빼기 k가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일 때, 즉 k가 3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따라서 fk가 2가 돼. 얘가 0일 때, 즉 k가 3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 따라서 fk는 f3은 1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데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결국. fk는 0이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3을 기준으로 이게 바뀌는 거지.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요. 3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요. 3보다 커지면 안 만나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fk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fk를 그려. 그리고 이 y는 fk와 뭐 원이 만난다. 2차 함수가 뭐 세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바뀌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괜찮니? 요거는 나중에라도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그려준 건 이해되지? 요거는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잠깐만 쉴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딱 5분만 쉬자.
힘내라. 자, 딱 세 문제만 더 보면서 아, 이게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푸는데 2차 방정식 이렇게 써먹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우선은 있지? 4번 문제 잠깐 볼게. 4번.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고 뭐 X축, Y축 막 있는데 이 정확한 그림을 안 그리고 대충대충 그리는 이유가 그림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사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PQ에 대하여 P의 X좌표가 1-루트 2일 때 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해라. A, B가 어떤 수래?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 처음에.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2다. 자,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네들을 연립해서 같다라고 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한 근이 1-루트 2가 돼. 여기까지 괜찮니? 문제에 나와 있잖아.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1-루트 2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얘를 넘겨보면 2x제곱 빼기 a 플러스 3x 더하기 1 빼기 b는 0. 요 녀석의 근이 1-루트 2인데 우리 전에 켤레근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2차 방정식의 개수가 A, B가 다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유리수지. 그럼 무리수인 근이 나왔으면 또 뭐가 근이 될 수 있다? 부호 바꾸면 뭐가 돼?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 뭐가 돼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야, 그 근이 되는 애가 뭐냐고. 1-루트 2가 근이야. 나머지 한 근은 뭘까? 기억나? 그거 얘기하라고. 1 더하기 루트 2. 이거 기억나지? 그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잖아. 뭐 해야 되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 됐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가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식에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써야 돼? A예요, 여기는. 이번에는 얘가 있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3이겠지.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됐어?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두분의 곱은, 자, 여기서 두분의 곱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1 빼기. 그치, 2분의 1 빼기 b. 이해됐어? 됐어? 네. 그럼 a가 얼마야? a가 얼마? a가 1이야. 자, b는 얼마가 될까? 1.
B는 3이 돼. 큰일 났다. 야, 이게 지금 산소가 안 보이면 어떡해.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래. 자다 일어나서 그럴 거야. 자, 그러면 A 더하기 3B는 얼마? 10.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것만 따라와 버리면은 답이 저거구나 라고 쓰긴 하는데 과정이 헷갈린단 말이야.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된다. 근데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현례근이 존재하겠구나. 2차 방정식의 근을 알았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와보자. 요렇게 갖고 오는 거야, 지금. 됐니? 네. 됐지? 자, 6번 문제를 해주고 싶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거든? 좀 기다릴게. 일단 쓰는 것 좀. 자, 6번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거라서 좀 한번 해볼게.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 빼기 x 더하기 x 빼기 k는 0.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지금 식은 2차잖아. 그래서 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개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아까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 볼 거야. 자, 이 함수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림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자, 이건 우리가 그 1학년 그 중학교 때도 살짝 나왔었던 개념이거든. 절대값 얘기할 때. 그래서 물론 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체의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은 y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원래.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음수가 되면은 얘를 양수로 바꿔야 돼. 음수에 있던 애를 양수로 바꿔야 돼.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가 돼야 돼. 그치. 접는 거야. 접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대로 오고, 양수인 건 그대로 있고, 음수인 거는 요렇게 접힐 거야.
이게 y는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이 돼. 특별히 언제 0이 되느냐? 얘가 0 될 때 x의 값이 얼마?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얘는 어떤 모양이 될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1차 함수 모양이 뭐야? 그치, 기울기가 음수 감소하는 직선이 되겠지. k의 값에 따라서 얘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직선이 될 텐데, 저 직선하고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를 원해. 그럼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냐? 중간에 접하면은 총 3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처음엔 2개에서 만나다가 더 내려가 보면 4점에서 만나겠네? 그건 안 돼. 안 되는데 좀 더 내려오면 요 점을 지날 때 3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더 내려오면 2개, 1개 없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2가지 상황인 거야. 음복이 이해됐어? 네. 정현이도 괜찮지? 네.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자. 1번 상황에서의 k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중간 부분은 원래 함수를 접은 거지. 부호를 바꿨다는 얘기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가 접할 때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니? 네. 넘겨.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은 1 빼기 4k 더하기 8. 따라서 k의 값은 4분의 9라고 나와. 이번 상황은 뭐냐면 요 점을 지날 때 루트 2,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x좌표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면 y좌표가 0이 돼. 따라서 k는 루트 2가 돼. 얘네 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라. 4분의 9 루트 2가 된다. 이런 문제야. 네. y좌표가 0이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는 0이 된다. 괜찮니? 우찬이도 괜찮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사실 이 13번 문제는 뭐 5번 문제라던가 그 앞에 2번 문제라던가 이런 애랑도 되게 비슷한 애야. 그리고 우리 그 진단평가에서도 요 13번이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었어. 분수대에서 빛을 쏘는데 막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 같은 거야.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폭이 5m, 높이가 4분의 25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지면과 만나는 두 점 A, B에 대해서 A 지점에 높이 9m짜리 조명이 있다. 이거를 간단하게 써보면, 그려보면 여기 9m짜리 조명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얘 길이가 5m.
여기 높이가 4분의 25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조형물에서 그림자를 딱 만들어 봤더니 그림자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C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이때 AC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좌표 평면을 만들면 돼.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얘를 Y축으로 하고 지면을 X축으로 하면 편해진다. 여기까지는 괜찮니?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얘를 원점으로 잡으면 2차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2차 함수 모양이다. 그럼 얘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 대칭이다. 평행은 안 만나는 거. 대칭이다. 그럼 얘가 대칭이니까 여기랑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2분의 5가 돼. 자, 5를 반 나누면 돼.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X좌표는 2분의 5고 Y좌표는 4분의 25. 이 포물선을 만드는 데 있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야. 얘 그래프를 y는 fx라고 쓰면 fx는 원점을 지나야 하고 5,0을 지나니까 0과 5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자. 저 A를 구하는 게 뭘까? 그치. 2분의 5, 4분의 25. 저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괜찮니? 정보가 이해됐어, 지금? 요 식은 이해됐니? 근데 이 식이 요 빨간색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이 빨간색 포물선이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얘가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야. x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y가 4분의 25가 돼야 돼. x에 2분의 5를 대입해봐. 그러면은 함수값은 4분의 25가 되고 20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지. 은보가 정신 차려.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A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고 구할 수 있어. 됐니? 어디서 이해 안 됐니? 저기 계산해서 어디 계산해서 막혔어? fx 바로 위에 x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f 2분의 5가 얼마야? 우린 함수는 몰라. 지나는 점을 알아.
x가 2분의 5일 때 함수값이 4분의 25래.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은 f 2분의 5가 4분의 25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식 이해됐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빛은 어쨌든 직선으로 움직이잖아. 아니야? 반응이 없어?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잖아. 직선이겠지. 이 직선이 접하는 걸 찾으면 될 거라고. 근데 이 직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원점이면 여긴 0,9야. y절편이 9가 돼.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은 9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mx 플러스 9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n-5x 플러스 9는 0. 얘가 어떤 함수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인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올 거야. b제곱 빼기 4ac 그러면 m값은 얼마가 돼? 11이 될까? m값 지금 그림 보면 어때? 지금 그림 보면 m값은 어떤 애가 돼야 돼? 여기서 m값은 얼마가 돼? 1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자, 우찬아, 마이너스 1이 왜 안 돼? 왜 못 그려? 길이가 아닌데? 지금 m이 뭐였어? 여기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내려가는. 감소하는 거. 문복이 기억나? 안 돼? 그렇지. 지금 이 흰색 직선을 보면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 이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m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돼. 그럼 a와 c의 길이를 구해라. 이 c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네. y값이 0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 9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9,0인 거고 원점에서 9,0까지의 거리는 얼마? 그냥 9가 되는 거야. 괜찮니? 정신없이 오긴 했는데 꽤 중요한 문제야 이거.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요거는 꼭 차분하게 잘 풀어보길 바라고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건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따로따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다? 좀 질문을 하고. 알겠지? 참고로 진단평가를 내가 월수반에서 풀어줬거든, 한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 일단 전체적으로 물어볼 거는 거기에서 좀 찾아서 보고,
어제 거에 있을 거야. 어제 거에. 그래서 보고 그 이외의 문제들은 따로따로 나한테 물어보면은 다 해줄게. 됐지?